자, 이거 이번에 2023년도 기출문제 1회에 나왔던 건데요. 당연히 이거 5가지는 잘 알아둬야 되겠죠?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성장력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선하고 이성적이며 믿을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지닌 존재이다. 인간은 주관적이고 자신의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 자, 이 5가지를 잘 외워두세요. 가성선미주, 가성선미주.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얄롬, 실존주의 상담, 궁극적 관심사 4가지예요. 죽자, 고무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죽음, 바로 내담자가 죽음의 상황을 인식하는 거죠. 인식이라는 말은 자각이랑 같은 거예요. 자유,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도록 하는 게 바로 자유죠. 그 다음에 고립은 고립에 직면하여 인간관계 양식을 점검하고 타인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무의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인간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게 바로 무의미죠. 죽자, 고무,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집단화한 규준의 종류 3가지.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백표표, 백분위 점수 당연히 1부터 100까지니까 개인이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뭐 1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나열하는 그 점수를 가지고 상대적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표준 점수는 서로 다른 체계로 측정한 점수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쉬운 개념으로 나누는 건데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원점수에서 평균을 pen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바로 Z점수나 T점수가 있어요. 표준 등급은 9등급, 우리가 얘기하는 9등급, 1부터 9등급까지 있냐? 바로 스테나인 점수를 표준 등급이라고 얘기하죠. 원점수를 1부터 9등급 범주로 나누는 것을 표준 등급이라고 합니다.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자, 고트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단계 4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힘과 크기의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자, 그렇게 해서 힘성사안에 이렇게 외우죠. 힘과 크기 지향성. 사고 과정의 구체화, 어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성역할 지향성은 성역할 발달에 의해서 자아 개념이 영향을 받아 발달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상황 속 자아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은 14세 이후로 생겨나는데 바로 자아 성찰과 사회 계층의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더 발달하게 됩니다. 자,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모두 합격하세요. 객관적 형태의 자기보고형 검사의 장점에는 이렇게 있죠. 우선은 쉽다. 검사의 실시나 해석 채점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죠. 그리고 검사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실시가 쉬워서 비용이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상황 변이니 검사 반응에 영향이 없어서 참 객관적입니다. 이렇게 저는 쉽, 신, 시, 경계 이렇게 앞글자만 떼어서 장점 5가지를 외웠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단점도 꼭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는 5단계를 쓰시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건 순서대로 앞글자만 따라서 외우면 되죠. 성탐, 확, 유색,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택이요. 성장기는 초기의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어서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시하는 거죠. 탐색기는 찾는 거니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합니다. 탐색기. 그 다음 확립기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이제 적합한 직업을 찾았으면 그 직업에 종사해서 기반을 다지는 거죠. 그리고 유지기는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쇠퇴기는 자신의 이제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제 모두 쇠퇴했으니까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 새로운 역할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 5단계를 정리해보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의미와 구조를 살펴보았으니까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볼까요? 자, 알 수 있는 정보는 4가지 정도 추릴 수 있는데 당연히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사실이겠죠. 경험과 교육 수준 같은 걸 나타내는 객관적인 사실이거나 그 다음에 기술과 능력에 관한 자기만의 평가요. 자기평가. 그 다음에 가치와 자기인식, 생애 진로 주제. 그래서 객자, 가주. 전 이렇게 외웠어요. 알 수 있는 정보 4가지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객자, 가주, 객관적인 사실, 자기평가, 가치, 주제.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잘 정리하시고 직업상담사 2급에서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A. 선행사건을 나타내죠.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그 예시에 맞게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B는 신념체계,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C는 결과, 인지, 정서, 행동적 결과를 얘기합니다. D는 논박, 논리적인 원리를 제시하여 논리를 반박합니다. E는 효과, 논박으로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해소해서 이제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효과를 나타내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F는 감정,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돼서 이 부분에서 이제 결과를 나타내주는 거죠. 자,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 기법을 쓰시오라고 해서 ABCDEF를 다 적어주시면 되거나 아니면 예시를 주면 뭐 실직이나 우울증의 과정 빠지는 얘기를 줘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꿔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주 나오는 질문 문제 잘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그럼 GATB 한번 살펴볼게요. 지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사무 지각, 공간 적성, 운동 반응, 형태 지각, 손 재치, 손가락 재치 이렇게 있죠. 이 8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외우면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지연수, 손손 이렇게만 외웠거든요. 지능, 언어, 그 다음에 수리 능력, 그 다음 손재치, 손가락 재치. 그냥 제가 나중에 쓰기 쉬운 걸로 외웠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지능은 일반적인 학습 능력이죠.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런 이해 능력이요.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은 말 그대로 언어의 뜻과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수리 능력은 바로 그렇죠. 계산하는 능력이죠. 수리. 그 다음에 사무 지각은 문자나 인쇄 같은 세부를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공간 적성 검사는 공간상의 형태를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운동 반응은 그렇죠.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눈과 손을 아니면 손과 눈을 그러니까 눈과 손가락이나 아니면 손과 눈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는지를 보는 능력입니다. 형태 지각에서는 말 그대로 형태를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문이나 도표 같은 것을 보고 바르게 지각하는 능력입니다. 손재치는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능력, 손가락 재치는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능력이죠. 여러분이 쉬운 것으로 3가지에서 5가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먼저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와 구조예요.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부터 볼게요. 자,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났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사용해 볼 수 있는 구조화된 면담 기법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래서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라고 해서 구면이다, 구면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의미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다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를 물어본다면 분명히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겠죠. 객관식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 그렇죠.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이요. 진정 강요.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진로 사정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진로 사정의 구조를 쓰시오가 아닌
진로사정에 관련해서 적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일의 경험, 교육, 여가 시간입니다. 일, 교여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